왕의 그림자 조선편 세종 이부 성군의 또 다른 얼굴. 우리는 세종을 훈민정음의 왕으로 기억하죠. 자경루, 앙부일구, 지편전, 조용하고 학문적인 왕.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세종은 칼을 들지 않은 왕이었어요. 대신 칼을 움직인 왕이었지요. 1418년 8월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세종 22세였어요. 그는 아버지 태종이 만든 왕좌 위에 앉았어요. 형이 버린 자리, 어머니가 침묵했던 자리, 형제의 피로 세워진 자리, 그 무게를 세종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있었어요. 왕좌는 앉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지켜야 했어요. 칼이든 붓이든 무언가로 세종은 선택했어요. 둘 다 쓰기로. 즉위 초반 세종은 홀로 왕이 아니었어요. 태종은 물러났지만 실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상황으로서 여전히 조정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태종을 바라봤어요. 세종보다 태종을 어린 왕은 아버지의 그림자 안에 있었어요. 1418년 즉위한 그해 태종은 또 칼을 들었어요. 세종의 장인 시몬을 제거했어요. 이유는 왕권에 대한 위협. 세종의 외척이 강해지면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었어요. 세종은 아내의 아버지가 죽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왕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날 세종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새겨졌을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1419년 즉위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왜구가 끊임없이 남의 안을 쳐들어왔어요. 약탈하고 불 지르고 사람을 잡아갔어요. 세종은 결정했어요. 대마도를 친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어요. 선제 공격이었죠. 왜구의 본거지를 직접 두드리기로 한 거예요. 이종무 장군이 이끄는 227척의 함선, 1만 7천 명의 병력, 조선 수군이 대마도 앞바다를 뒤덮었어요. 전쟁은 짧지 않았어요. 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선군의 피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어요. 대마도는 굴복했어요. 이후 조선의 조공을 바치고 교역을 요청했어요. 22살짜리 왕이 즉위 1년 만에 해낸 일이었어요. 겁먹은 왕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왕이었어요. 북방 피로 그은 국경선, 남쪽을 정리했다고 북쪽이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여진족은 계속 침략해왔어요. 두만강 너머에서 압록강 이쪽으로 약탈하고 사라지고 또 쳐들어오는 패턴이었어요. 세종은 전략을 세웠어요. 최윤덕 장군을 보냈어요. 압록강 상류 지역 사군을 설치했어요. 김종서 장군을 보냈어요. 두만강 하류 지역 육진을 설치했어요. 이게 바로 사군 육진 개척이었어요. 지금의 한반도 북쪽 국경선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도 위에 선을 그은 게 아니었어요. 병사들의 피로 그은 선이었어요. 혹독한 북방의 겨울을 버텨가며 한 뼘씩 밀어낸 땅이었어요. 세종은 서울에서 설계했어요. 그러나 그 설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결과가 말해줬어요. 그 와중에도 형 양녕대군은 여전히 사고를 쳤어요.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왔어요. 폐쇄자가 또 법도를 어겼사옵니다.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왕법으로 처단하소서. 세종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경이요. 그게 전부였어요. 신하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종은 알고 있었어요. 이 왕자는 형이 넘겨준 자리라는 걸. 그 자리 위에서 형을 베는 순간 자신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걸 태종은 형제를 쳤어요. 그래서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세종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세종의 강함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도 칼을 넣을 줄 아는 것. 성군 뒤의 인간. 우리는 세종을 성군이라 불러요. 그러나 그는 인간이었어요. 병이 많았어요. 눈이 나빠졌고 당뇨와 종기로 평생 고통받았어요. 나이 들수록 몸은 무너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 책을 읽었어요. 왜였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버지가 보여줬잖아요. 권력은 칼로 유지된다는 걸. 세종은 달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권력은 설계로도 유지된다는 걸. 그래서 더 공부했고 더 만들었고 더 준비했어요. 한글 창제도 백성을 위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왕권을 단단하게 만드는 설계이기도 했어요. 말을 가진 백성은 나라의 무효요. 글을 가진 백성은 나라를 이해해요. 세종은 알고 있었어요. 백성이 왕을 이해할 때 왕조가 가장 단단해진다는 걸. 부드럽지만 강한 왕, 학자이면서 전략가, 따뜻하지만 냉정했어요. 세종은 145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4세였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눈이 멀고 몸이 무너진 채로 갔어요. 양녕대군은 그 이후에도 살았죠. 1462년까지 69세였어요. 동생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조카 문종의 죽음도, 어린 단종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어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숙부가 조카를 죽이는 시대가 다시 왔어요. 양녕은 살아서 그걸 다 봤어요. 왕좌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피를 요구하는 건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보여줬고 자신이 피했고 동생이 버텼고 다시 피가 흘렀어요. 양녕이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세종은 성군이었으나 그가 앉은 자리에는 형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고 어머니의 침묵이 스며 있었고 아버지의 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세종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무겁게 앉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깊이 공부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백성에게 더 기울었는지도 모르죠. 그는 전략가였고 정치가였고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은 부드러움 속에서도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종은 학자형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치밀한 방식으로 권력을 설계한 왕이었을까요? 칼 대신 붓을 든 왕. 그러나 그 붓 끝에는 언제나 날이 서 있었어요. 왕의 그림자.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더 짙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또 다른 왕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